의 실제 헤드도 최순실이잖아요. 실제 주인이라고 본인이 얘기했죠. 네, 그러니까 양쪽 다 최순실 씨가 주인이지만 예. 구조를 보면 예. K스포츠 재단은 WK, 예. 그다음에 미르는 더 플레이그라운드. 그렇죠. 아, 그런 식으로 예. 통제한다. 예, 그렇게 이제 통제해가 하기 때문에 이게 한 몸은 아니다. 그리고 한 몸은 아니고 거기 내부에서 있었던 이사회나 이런 분들이 통제를 할 수 있었으면 얼마든지 통제했다. 실질적으로 WK에서 저희 쪽에 그 두 건의 이제 용역 제안서가 들어와요. 3억짜리, 4억짜리. 근데 저희가 그거를 이제 그 김필승 이사님하고 저하고 머리를 맞대서 그거를 막았거든요. 예, 돈이 나가는 거를 빠져나가는 걸 막았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그렇게 잘렸죠. 때문에 예? 그러니까 본인이 잘렸죠. 그러고 나서 지금 이제 징계 위치에 와 있죠 지금. 아, 그 막았다는 건 최근에 막았다는 거예요? 그거는 아니죠. 그거는 2월 연구영역서는 2월달에 그 기획이 돼서 3월달에 들어와요. 근데 제가 궁금한 네. 거는 박근혜 과장이 한 몸이라고 했던 표현의 자체는 최순실 씨가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고 실질적으로 지배한다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인데. 그렇죠. 네. 예, 그런데 그런 의미에는 동의하시냐는 거죠. 그런 의미는 동의합니다. 네. 예. 그 표현이 그 표현이에요. 아니 잠깐만요. 오늘 여쭤볼 게 많아서 좀 진도를 내고 부족하면 다시 돌아서 이거 다시 여쭤볼게요. 네. 박근혜 과장이 어제 중요한 얘기를 하나 했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퇴임한 이후에 예. K스포츠 재단의 이사장을 하는 것으로 본인은 알고 있다. 더 이상 자세한 얘기는 하지 않았어요. 예. 그러면서 이제 노승일 부장도 그렇게 알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예, 어저께 뭐 JTBC 보니까 노승일 부장한테 얘기 들었다라고 하더라고요. 정확하게 예, 얘기하면 그 어떻게 의미를 제가 네. 계속 생각을 했어요. 제가 왜 저렇게 얘기했을까? 네. 왜냐하면 왜 저렇게 얘기했지? 그 얘기를 듣고 나서 계속 생각을 했어요. 형이면 충분히 가서 얘기할 수 있겠다. 이거 토스를 한 건지, 떠넘긴 거예요? 네, 토스를 한 건지 거기에 대한 구체적으로 이제 그렇게 그 얘기했던 거에 대한 이유를 설명을 안 했잖아요. 네, 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여기 도착해서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어차피 물어볼 거니까. 어차피 이 부분이 특검에서 조사가 이루어질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들 앞에서 조사받는 입장에서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예. 박헌영 과장이 3월달에 얘기를 들었다고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들었다고 JTBC에서 얘기를 했고, 미르와 K스포츠는 2017년도에 합병을 하기로 이렇게 돼 있다는 걸 제가 이제 감지를 해요. 아, 둘이 나중에 합쳐진다는 계획이 있었어요? 예. K스포츠, 그러니까 박헌영 과장이 잘못 얘기한 게 K스포츠 이사장이 박근혜다가 아니라 미르와 K스포츠를 합병을 해서 그게 이제 박근혜 재단이 되는 거죠. 아, 두 개가 합쳐져서. 예. 그게 감지를 하고 있었는데 저희가 이제 미르하고 K스포츠하고 쌍둥이 재단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언론에 굉장히 크게 났잖아요. 지금 그 부분이 여기까지 온 거고 그 덕에 저도 제가 이루고 싶었던 게 또 이루어지는 것 같고요. 이러고 싶었다는 건 이런 폭로. 그렇죠. 예. 제가 짜놨던 시나리오가 그리고 회사 잘리는 거. 거기는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정경련에서 발표를 해요. 제가 그렇게 감지하고 있는 정경련에서 발표를 미르와 K스포츠를 없애고 하나의 재단으로 만들어서 통합 운영하겠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면 제 얘기가 틀린 건 아니잖아요. 제 생각이. 감지를 했던 게 틀린 게 아니었었던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일단 먼저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운영 방식이 미르는 플레이그라운드고 K스포츠는 WK였어요. 그러면 2017년도에 합병을 하고 2018년도에 박근혜는 이제 그 퇴임을 하겠죠.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이사장으로 들어올 수 있었던 그런 구조지 않았을까. 그 다음에 정동춘이 실수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탄성을 지르면서 박수를 쳤는데 4차 청문회 때 이런 얘기를 하죠. K스포츠 이사장으로 낙점된 것을 대통령도 만족해 하신다. 거기에 이제 박영석 의원님이 K스포츠 이사장을 대통령이 제가 하냐 그랬더니 그렇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엄청나게 이 실수를 하죠. 그 다음에 안종범 이 인사에 개입을 해요. 미르 전 사무총장
이성환 씨. 예, 이성환 사무총장을 나가라고 한 게 안종범이에요. 네. 안정범 수석이 직접 얘기합니까? 이성환 씨한테? 예. 그거에 대한 녹취록도 있다고 본인도 얘기했고 저도 이성환 전 사무총장한테 그렇게 얘기를 들었고요. 본인을 자른 것은 안정범이다. 이렇게. 예. 그 K스포츠 그러니까 재벌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청와대와 상관없는 재단인데 안종범이 나가라고 했다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K스포츠 전 사무총장이셨던 정현식 사무총장님도 안종범한테 나가라고 얘기를 듣죠.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 안종범은 누구였냐? 그때 당시에 그 청와대 정책수석이었어요. 네. 그 전에 이제 경제수석이었고 그다음에 정책수석으로 한 단계 올라가죠. 왕 수석이 되는 거죠. 예. 다른 수석들을 조종하는 정책 조종 수석이거든요. 네. 네. 그 다음에 또 이루어졌던 게 뭐냐면 K스포츠 미르가 엄청나게 이슈화되고 그 다음에 양쪽 재단을 없앤다고 하면서 그 다음에 먼저 작업 들어간 게 이제 이사회죠. 이사회. 기존의 이사 문제 있는 이사들 보내고 새로운 이사로 넣겠다 했는데 그때 당시에 그 미르는 제가 알기로는 전경련과 기업인들로 중심으로 해서 이사회가 구성이 됐어요. 그 다음에 K스포츠도 정현식 사무총장하고 그 전에 이제 교수님이 나가시면서 그 쉽게 표현해서 TO가 2개가 남았었어요. 비었었는데 저희 이사님께서 안종범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재단의 운영을 위해서 청렴한 운영을 위해서 교수로 제가 1명, 2명 정도 추천해 보겠습니다라고 얘기했더니 단칼에 거절당하죠. 그러고 난 다음에 정경련에서 1명, 그다음 출연기업에서 1명 이렇게 들어옵니다. 예, 이사회도 개입이 돼 있고요. 안종범 수석이. 안종범 수석이 이사회가 재단에 자체적으로 인사를 하려고 하니까 거절을 하고 사람을 낙하산으로 보냈다. 예.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전부 다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얘기인 거죠. 그렇죠. 네. 그 부분이죠. 그리고 그 K스포츠도 제가 저하고 이제 그 김필승 이사님하고 했던 노력이 최순실하고의 분리였어요. 자, 힘들게 만든 재단입니다. 이 재단이 없어지면 그 단순히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저희 재단의 그 기초가 뭐였냐면 돈 없어도 너는 꿈만 있으면 운동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였거든요. 본인은 그렇게 알고 들어온 거고. 그렇게 알고 들어오고 저희는 그렇게 만들었었어요. 구조를. 애초에는. 예. 네. 그래서 꿈만 있으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지원을 해주는 너는 정말 네 꿈을 키워봐라. 이거였거든요. 지금 돈 없으면 운동 못해요. 그러니까 부모님들도 내 아이가 재능이 있지만 운동을 못 시키는 게 돈이 없어서 그래요. 그런데 그런 일 자체를 준비를 하다가 이제 K스포츠 미르가 불거지면서 이 사업 자체가 이제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요. 이 재단이 살아남는 건 대한민국 체육, 그다음에 꿈을 키우고 싶은 그 청소년들한테 꿈을 빼앗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자리를 빌어서 재단은 저는 떠날 거예요. 저는 어차피 떠날 거고. 왜냐하면은 정동춘, 노승일, 박헌영은 최순실하고 연관이 돼 있잖아요. 최순실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사람은 다 떠나서 깨끗한 재단을 만들기 위해서는 저희가 떠나야 돼요. 그래서 저는 떠납니다. 떠나고. 그건 알겠는데 그 지금 쭉 얘기한 것이 이제 박근혜 대통령과 이 재단의 관련성을 얘기한 거잖아요. 예.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전혀 관련이 없다고 하는데 안종범 수석을 통해서 재단의 인사에 개입을 했던 것은 여러 차례다. 그렇죠. 본인이 직접 겪은 사례 같은 게 있습니까 혹시? 이게 예를 들어서 뭐 누굴 뽑는데 청와대에서 검증을 한다든가 이게 재단의 사람을 뽑는데 왜 청와대에서 검증하지? 뭐 이런 이야기들. 거기까지는 안 가시려고 하셨잖아요. 나는 들어보는데 어떻게? 짧게 얘기해 봐주세요. 네. 아니 듣고 보니 큰 얘기는 아닌 것 같던데. 네. 입이 바짝바짝 마릅니다. 네. 예를 작은 예만 하나 들어봐주세요. 뭐 제가 얘기하기 전에 그 이성환하고 이제 그 미르 기사들을 쭉 사무총장 이성환 스크랩하면서 저도 읽어봤는데 이성환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성환 전 사무총장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재단에 들어올 때 이력서 자체가 한번 검증이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어디로? 민정으로.
민정으로. 예. 이성한 사무총장이 했던 얘기 예. 민정으로 들어간다. 예. 근데 그분이 이제 저한테 그런 얘기 안 했다면 저는 이제 나쁜 사람이 되는 거죠. 본인은 들었는데 예. 그렇죠. 예. 지금 뭐 다 청와대도 아직 청문회도 다 부인하고 다 있으니까. 모르쇠로 가잖아요. 예. 제가 어쨌든 이렇게 본인이 얘기하면 들었다는 거죠. 예. 다 민정으로 아니다라고 들어간다. 얘기를 하니까 그 저도 마찬가지로 2014년 2월달에 저는 최순실을 최초로 알게 돼요. 그 의상 샘플실 거기에서 잠깐 일하다가 봉은사로 이제 옮겨가지고 거기서 이제 한 달 만에 잘리고. 자 그때 당시에도 저는 이력서를 제출을 했고 검증이 필요하다 그랬었어요. 최순실이. 그리고 또 한 번 독일 갈 때도 또 한 번 이력서를 냈고 또 검증이 필요하다 그랬고 재단 들어올 때도 또 한 번 이력서를 내고 검증이 필요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왜 도대체 이게 검증이라는 게 어디에서 하냐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제가 태권도 시범단을 만드는 거에 대해서 제가 담당을 했거든요. 예. 저기 K 스피릿. K-스피릿 대통령 예. 순방할 때 따라다녔던 예, K-스피릿 예. 태권도 예. 팀을 만들었다 본인이. 예. 음. 대통령이 이란 순방 때였어요. 이란 순방 때 그 최순실이 그래요. 태권도단 이력서를 다 받아오래요. 왜 그러냐고 여쭤봤더니 또 검증을 해야 한다. 예, 검증을 해야 된다. 뭐 당연히 이제 이성한 그 사무총장에 들은 얘기가 있으니까 이제 민정으로 들어가겠거니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예. 그런데 거기에서 기가 막힌 얘기를 들어요. 이 친구와 이 친구는 안 된다 그래서 딱 두 명을 찍어요. 저한테 전화가 오죠. 그때 저는 이제 무주 태권도원에 있을 때인데 그 왜 그러냐고 이렇게 저희 물어봤더니 한 명은 뇌수술을 했다. 또 한 명은 그 태권도 도장을 만들려고 한다. 그 두 명은 제외해라. 이런 얘기를 해요. 예. 근데 그 사람이 태권 도장을 만들려고 했다. 그거는 이제 쉽게 이제 주변 인물 조사만 안 나오잖아요. 근데 뇌 수술을 받았다는 거는 그렇죠. 예, 병력이기 때문에 좀 알아보려면 심각하다. 개인정보가 확인돼야 되는데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런 그러니까 본인이 겪으신 것은 이건 민간인이 할 수 있는 검증이 아니구나. 역시 민정 같은 곳에서 하는 것이구나 하는 사례로 겪으셨다는 거죠. 그게. 예. 그리고 본인에게 대통령이 나중에 미르로 예. 아니 그러니까 K스포츠 또는 미르 둘이 합쳐서 그 통합재단 이사장으로 퇴임 이후 언젠가는 올 거라고 하는 얘기를 본인이 누군가로부터 들은 건가요? 누군가는 말할 수 없지만 그거는 이제 그 실명이 거론되기 때문에 네. 제가 검찰의 조사에서 할 때 밝히겠다. 예, 그때 하여튼 이제- 들었다는 거죠. 예. 예. 그리고 그 들었다는 사람이 최순실 씨로부터 들었을 것이고 그런 이야기는 아마도. 그렇겠죠. 예. 예. 알겠고요. 자, 잘 가고 있어요 진도. 자, 또 시간이 빨리 물어봐야지. 최순실가 부동산 부자잖아요. 근데 예. 지금 최근에 이제 언론 보도되기로는 미사리 개발을 이제 박근혜 대통령 장관한테 지시해가지고 결국은 최순실 이득을 취했다. 그 일대 땅을 팔아서 저는 이제 그 뉴스 보면서 이거 하나일 리가 없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혹시 아는 거 없습니까? 있구만. 있어. 야, 오늘 완전히 베끼네. 완전히 베껴. 그러니까 간단한 그렇게 했다가 아니라 간단한 아는 사실관계 몇 가지만 얘기해 주세요. 제가 이제 그 독일에 있을 때 정유라고 같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기사에는 뭐 집사를 했다는데 저 집사 안 했거든요. 예, 집사 안 했고 마장 계약을 제가 했다는데 마장 계약 제가 안 했어요. 최순실이 했지. 최순실이 2015년 7월 15일 날 마장 계약을 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8월 10일 날 넘어갔고 정유라하고 이제 그 외에 이제 거기 마장에서 있었던 식구들하고 저녁을 먹게 돼요. 저녁을 이제 그 마장에서 제가 있었던 마국간에서 저녁을 먹는데 이제 간단하게 이제 술도 마시고 그랬죠. 근데 이런저런 얘기 하다 보니까 정유라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할아버지가 하남시 땅을 많이 갖고 있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네, 거기에서 저도 이제 뭐 생각을 하면 하남시 땅이 황금성이 돼가지고 황금성을 보여서 그 돈이 자금이 다시 청담동으로 흘러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보니까 저도 이제 하남이 그렇게 개발됐을 일
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하남시를 쭉 돌아다녀 보니까 엄청나게 개발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많은 땅이 다 어떻게 됐겠나? 엄청나게 황금성이 이루어졌을 거 아니에요. 근데 보면 두리뭉실하게 얘기하시네요. 거기에는 그린벨트도 존재할 거잖아요. 개발 제한 구역도. 근데 개발 제한 구역을 거기까지는 제가 확신 있게 말씀 못 드리는데 그거를 풀 수 있는 건 정부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거를 풀 수 있는 건 박근혜밖에 땅이 거기 없다는 많았는데 거죠. 그린벨트가 많이 풀렸더라 이번 정부 들어서. 이렇게 요약될 수 있는 얘기를. 왜냐하면 딱 물어볼 게 많거든요. 다음. 예. 독일에서 삼성 관련 5분밖에 안 남아서 빨리 물어봐야 돼. 짧게 답해주세요. 예. 독일에서 최순실 씨 회사 코레스포츠 예. 거기서 일했고 예. 거기가 바로 삼성과 계약 주체 아닙니까? 네네. 첫 번째 질문은 삼성과 계약을 최순실과 삼성이 할 때 예. 누가 갑이었어요? 당연히 최순실이 갑이었죠. 저도 이제 빠르게 대답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최순실이 삼성과 갑이요. 붙었는데 최순실 갑이었어요? 예. 왜 갑이라고 판단했습니까? 아 진짜. 얼른 대답해. 사전에 조율된 것만 말씀 물어보세요. 자, 왜 갑이라고 생각했어요? 자, 첫 번째 이유는요. 제가 그 독일에 8월 10일 날 들어가 가지고 이제 그 사무실로 알아보고 저기를 하는데 삼성에서 그 계약을 서두른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뒤에서 제가 운전을 하고 박원호 원장, 최순실이 뒤에 타고 있었는데 거기에서 삼성에서 계약을 좀 빨리 서두른다 그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삼성에서 계약서 초안이 먼저 들어와요. 참 희한하죠. 대행업체면 계약서를 제안서가 먼저 들어가야 되고 계약서를 또 만들어서 가야 되는데 삼성에서 계약서 초안이 먼저 와요. 그러고 난 다음에 수차례 이제 수정 작업이 들어가요. 그리고 선수 선발이 마장마술이 3명, 장애물이 3명이었어요. 총 6명이 지원받기로 돼 있었는데 선수 구성은 전혀 안 돼 있었어요. 선수 구성이 전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계약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선수 선발은 누가 결정하겠어요? 최순실이겠죠. 최순실이 결정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됐어요? 나머지 5명은 진입을 못하고 본인은 그 정유라만 혼자 단독으로 지원을 받게 돼요. 근데 삼성에서 해명을 어떻게 내놨냐? 제2의 김연아와 박태환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도 정유라한테 지원한 거다라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죠. 제가 그걸 보고 되게 한심하다 그랬어요. 대기업에서 저 정도밖에 안 되나? 라는 생각을 했고 정유라의 말 구입 비용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 계약서는 186억짜리였어요. 네, 186억짜리의 계약서였고 감탄하시는데 한숨을 쉬시고 정유라의 말은 알파였어요. 그 계약서에 포함이 안 돼 있어요. 플러스 네. 알파 따로. 네. 정유라 말이 얼마짜리예요? 정유라 말은 독일 하겐에서 카셀만호프에서 테스트한 게 20억짜리하고 30억짜리로 제가 알고 있어요. 두 말을 테스트를 거쳤어요. 50억짜리. 예. 네. 자, 이런 말도 이런 말을 해요. 자, 마장마술 3명, 장애물 3명이에요. 정유라 선수는 마장마술 선수예요. 근데 이 선수가 독보적인 그 1위가 되려면 30억짜리 말을 같이 태우면 어떻게 되겠어요? 순위가 잘 구별이 안 되겠죠. 자, 이 선수를 좀 더 비싼 말을 태우면 어떻게 되겠어요? 좀 더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겠죠. 말 값어치는 그 말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값어치가 틀려져요. 그리고 얼마만큼 이상 성적이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또 가치가 틀려진단 말이에요. 그렇다 본다면 말 가격이 높은 말이 대체적으로 좋은 성적을 또 좋은 입상을 보였다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삼성은 이렇게. 하여튼 삼성한테 철저히 갑으로 행동했다. 그리고 삼성 을로서 행동했고.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런 구조였어요. 예를 들어서 이번 달에 10억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이제 인보이스를 보내요. 삼성한테. 그러면 제가 인보이스 최초로 보내고 제가 바로 팽을 당했는데 81만 유로짜리를 인보이스를 보내고 81만 유로가 들어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코어 스포츠는 그걸 써요. 쓰고 난 다음에 어떻게 썼다라는 거를 삼성한테 줘야 돼요. 어떻게 썼다. 그 다음에 삼성한테 다시 인보이스를 보내요. 어떻게 쓸 거니까 또 이 돈을 보내달라. 이런 구조였어요. 그렇다고 본다면 저는 특검에서 과연
81만 유로와 뭐 굉장히 많이 오고 간 것 같더라고 한 4회에 걸쳐서. 그러면 그 돈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본인들이 코어 스포츠에서 지금 이제 이름이 바뀌었죠. 비대 뭐 스포츠로 거기에서 어떻게 사용했다라고 해서 명확하게 그걸 밝혀줘야 돼요. 그 작은 돈이 아니거든요. 예, 그게 이제 하나의 핵심인 것 같아요. 생각을 했어요. 형이면 충분히 가서 얘기할 수 있겠다. 이거 토스를 한 건지, 떠넘긴 거예요? 네, 토스를 한 건지 거기에 대한 구체적으로 이제 그렇게 그 얘기했던 거에 대한 이유를 설명을 안 했잖아요. 네, 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여기 도착해서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어차피 물어볼 거니까. 어차피 이 부분이 특검에서 조사가 이루어질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들 앞에서 조사받는 입장에서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박헌령 과장이 3월달에 얘기를 들었다고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들었다고 JTBC에서 얘기를 했고, 미르와 K스포츠는 2017년도에 합병을 하기로 이렇게 돼 있다는 걸 제가 이제 감지를 해요. 둘이 나중에 합쳐진다는 계획이 있었어요? 예. K스포츠, 그러니까 박헌령 과장이 잘못 얘기한 게 K스포츠 이사장이 박근혜다가 아니라 미르와 K스포츠를 합병을 해서 그게 이제 박근혜 재단이 되는 거죠. 두 개가 합쳐져서. 근데 제가 궁금한 거는 이게 박근혜 과장이 한 몸이라고 했던 표현의 자체는 최순실 씨가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고 실질적으로 지배한다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인데. 그렇죠. 네. 이제 그런데 그런 의미에는 동의하시냐는 거죠. 그런 의미는 동의합니다. 네. 예. 그 표현이 그 표현이에요. 아니, 잠깐만요. 오늘 여쭤볼 게 많아서 좀 진도를 내고 부족하면 다시 돌아서 이거 다시 여쭤볼게요. 네. 박근혜 과장이 어제 중요한 얘기를 하나 했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퇴임한 이후에 예. K스포츠 재단의 이사장을 하는 것으로 본인은 알고 있다. 더 이상 자세한 얘기는 하지 않았어요. 예. 그러면서 이제 노승일 부장도 그렇게 알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예, 어저께 뭐 JTBC 보니까 노승일 부장한테 얘기 들었다라고 하더라고요. 정확하게 예, 얘기하면 그 어떻게 의미를 제가 네. 계속 생각을 했어요. 제가 왜 저렇게 얘기했을까? 네. 왜냐하면 왜 저렇게 얘기했지? 그 얘기를 듣고 나서 계속 예. 그게 감지를 하고 있었는데 저희가 이제 미르하고 K스포츠하고 쌍둥이 재단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언론에 굉장히 크게 났잖아요. 지금 그 부분이 여기까지 온 거고 그 덕에 저도 제가 이루고 싶었던 게 또 이루어지는 것 같고요. 이러고 싶었다는 건 이런 폭로. 그렇죠. 예. 제가 짜놨던 시나리오가 네, 그리고 회사 잘리는 거. 거기는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정경련에서 발표를 해요. 제가 그렇게 감지하고서 정경련에서 발표를 미르와 K스포츠를 없애고 하나의 재단으로 만들어서 통합 운영하겠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면 제 얘기가 틀린 건 아니잖아요. 제 생각이. 감지를 했던 게 틀린 게 아니었었던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일단 먼저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운영 방식이 미르는 플레이그라운드고 K스포츠는 WK였어요. 그러면 2017년도에 합병을 하고 2018년도에 박근혜는 이제 그 퇴임을 하겠죠.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이사장으로 들어올 수 있었던 그런 구조지 않았을까. 그 다음에 정동춘이 실수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탄성을 지르면서 박수를 쳤는데 4차 청문회 때 이런 얘기를 하죠. K스포츠 이사장으로 낙점된 것을 대통령도 만족해 하신다. 거기에 이제 박영석 의원님이 K스포츠 이사장을 대통령이 제가 하냐 그랬더니 그렇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엄청나게 이 실수를 하죠. 그 다음에 안종범 이 인사에 개입을 해요. 미르 전 사무총장 이성환 씨. 예, 이성환 사무총장을 나가라고 한 게 안종범이에요. 네. 안종범 수석이 직접 얘기합니까? 이성환 씨한테? 예. 그거에 대한 녹취록도 있다고 본인도 얘기했고 저도 이성환 전 사무총장한테 그렇게 얘기를 들었고요. 본인을 자른 것은 안종범이다. 이렇게. 예. 네. 그 K스포츠 그러니까 재벌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청와대와 상관없는 재단인데 안종범이 나가라고 했다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K스포츠 전 사무총장이었. 의 실제 헤드도 최순실이잖아요. 실제 주인이라고 본인이 얘기했죠. 네. 그러니까 양쪽 다 최순실 씨가 주인이지만 예.
구조를 보면 예. K스포츠 재단은 WK, 예. 그다음에 미르는 더 플레이그라운드. 그렇죠. 아, 그런 식으로 통제한다. 예, 그렇게 이제 통제해가 하기 때문에 이게 한 몸은 아니다. 그리고 한 몸은 아니고 거기 내부에서 있었던 이사회나 이런 분들이 통제를 할 수 있었으면 얼마든지 통제했다. 실질적으로 WK에서 저희 쪽에 그 두 건의 이제 용역 제안서가 들어와요. 3억짜리, 4억짜리. 근데 저희가 그거를 이제 그 김필승 이사님하고 저하고 머리를 맞대서 그거를 막았거든요. 예, 돈이 나가는 거를 빠져나가는 걸 막았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그렇게 잘렸죠. 때문에 예? 그러니까 본인이 잘렸죠. 그러고 나서 지금 이제 징계 위치에 와 있죠 지금. 아, 그 막았다는 건 최근에 막았다는 거예요? 그거는 아니죠. 그거는 2월 연구 영역서는 2월달에 그 기획이 돼서 3월달에 들어와요. 정범이다. 이렇게. 예. 예. 그 K스포츠 그러니까 재벌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청와대와 상관없는 재단인데 안종범이 나가라고 했다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K스포츠 전 사무총장이셨던 정현식 사무총장님도 안종범한테 나가라고 얘기를 듣죠.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 안종범은 누구였냐? 그때 당시에 그 청와대 정책수석이었어요. 네. 그 전에 이제 경제수석이었고 그다음에 정책수석으로 한 단계 올라가죠. 왕수석이 되는 거죠. 예. 다른 수석들을 조정하는 정책 조정수석이거든요. 네. 네. 그 다음에 또 이루어졌던 게 뭐냐면 K스포츠 미르가 엄청나게 이슈화되고 그 다음에 양쪽 재단을 없앤다고 하면서 그 다음에 먼저 작업 들어간 게 이제 이사회죠. 이사회. 기존의 이사 문제 있는 이사들 보내고 새로운 이사로 넣겠다 했는데 그때 당시에 그 미르는 제가 알기로는 전경련과 기업인들로 중심으로 해서 이사회가 구성이 됐어요. 그 다음에 K스포츠도 정현식 사무총장하고 그 전에 이제 교수님이 나가시면서 그 쉽게 표현해서 TO가 2개가 남았었어요. 비었었는데 저희 이사님께서 안종범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재단의 운영을 위해서 청렴한 운영을 위해서 교수로 제가 2명 정도 추천해 보겠습니다라고 얘기했더니 단칼에 거절당하죠. 그러고 난 다음에 정경련에서 1명, 그다음 출연기업에서 1명 이렇게 들어옵니다. 예, 이사회도 개입이 돼 있고요. 안종범 수석이. 안종범 수석이 이사회가 재단에 자체적으로 인사를 하려고 하니까 네. 거절을 하고 사람을 낙하산으로 보냈다. 예.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전부 다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얘기인 거죠. 그렇죠. 네, 그렇게 알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예, 어저께 뭐 JTBC 보니까 노승일 부장한테 얘기 들었다라고 하더라고요. 정확하게 예, 얘기하면 그 어떻게 의미를 됩니까? 제가 네. 계속 생각을 했어요. 제가 왜 저렇게 얘기했을까? 네. 왜냐하면 왜 저렇게 얘기했지? 그 얘기를 듣고 나서 계속 생각을 했어요. 형이면 충분히 가서 얘기할 수 있겠다. 이거 토스를 한 건지, 떠넘긴 거예요? 네, 토스를 한 건지 거기에 대한 구체적으로 이제 그렇게 그 얘기했던 거에 대한 이유를 설명을 안 했잖아요. 네, 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여기 도착해서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어차피 물어볼 거니까. 어차피 이 부분이 특검에서 조사가 이루어질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들 앞에서 조사받는 입장에서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예. 박헌영 과장이 3월달에 얘기를 들었다고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들었다고 JTBC에서 얘기를 했고, 미르와 K스포츠는 2017년도에 합병을 하기로 이렇게 돼 있다는 걸 제가 이제 감지를 해요. 아, 둘이 나중에 합쳐진다는 계획이 있었어요? 예. K스포츠, 그러니까 박헌영 과장이 잘못 얘기한 게 K스포츠 이사장이 박근혜다가 아니라 미르와 K스포츠를 합병을 해서 그게 이제 박근혜 재단이 되는 거죠. 아, 두 개가 합쳐져서. 예. 그게 감지를 하고 있었는데 저희가 이제 미르하고 K스포츠하고 쌍둥이 재단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언론에 굉장히 크게 났잖아요. 지금 그 부분이 여기까지 온 거고 그 덕에 저도 제가 이루고 싶었던 게 또 예. 그 부분이죠. 그리고 그 K스포츠도 제가 저하고 이제 그 김필승 이사님하고 했던 노력이 최순실하고의 분리였어요. 자, 힘들게 만든 재단입니다. 이 재단이 없어지면 그 단순히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저희 재단의 그 기초가 뭐였냐면 돈 없어도 너는 꿈만 있으면 운동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였거든요. 본인은 그렇게 알고 들어온 거고.
그렇게 알고 들어오고 저희는 그렇게 만들었었어요. 구조를. 애초에는. 예, 예. 그래서 꿈만 있으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지원을 해주는, 너는 정말 네 꿈을 키워봐라 이거였거든요. 지금 돈 없으면 운동 못해요. 그러니까 부모님들도 내 아이가 재능이 있지만 운동을 못 시키는 게 돈이 없어서 그래요. 그런데 그런 일 자체를 준비를 하다가 이제 K스포츠 미르가 불거지면서 이 사업 자체가 이제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요. 이 재단이 살아남는 건 대한민국 체육, 그다음에 꿈을 키우고 싶은 그 청소년들한테 꿈을 빼앗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자리를 빌어서 재단은 저는 떠날 거예요. 저는 어차피 떠날 거고. 왜냐하면은 정동춘, 노승일, 박헌영은 최순실하고 연관이 돼 있잖아요. 최순실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사람은 다 떠나서 깨끗한 재단을 만들기 위해서는 저희가 떠나야 돼요. 그래서 저는 떠납니다. 떠나고. 그 펀드의 실제 헤드도 최순실이잖아요. 실제 주인이라고 본인이 얘기했죠. 네. 그러니까 양쪽 다 최순실 씨가 주인이지만 구조를 보면 K스포츠 재단은 WK, 그다음에 미르는 더 플레이그라운드. 그렇죠. 그런 식으로 통제한다. 그렇게 이제 통제해가 하기 때문에 이게 한 몸은 아니다. 그리고 한 몸은 아니고 거기 내부에서 있었던 이사회나 이런 분들이 통제를 할 수 있었으면 얼마든지 통제했다. 실질적으로 WK에서 저희 쪽에 그 두 건의 이제 용역 제안서가 들어와요. 3억짜리, 4억짜리. 근데 저희가 그거를 이제 그 김필승 이사님하고 저하고 머리를 맞대서 그거를 막았거든요. 돈이 나가는 거를 빠져나가는 걸 막았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그렇게 잘렸죠. 때문에 그러니까 본인이 잘렸죠. 그러고 나서 지금 이제 징계 위치에 와 있죠 지금. 그 막았다는 건 최근에 막았다는 거예요? 그거는 아니죠. 그거는 2월 연구 영역서는 2월달에 그 기획이 돼서 3월달에 들어와요. 근데 제가 궁금한 거는 박근혜 과장이 한 몸이라고 했던 표현의 자체는 최순실 씨가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고 실질적으로 지배한다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인데. 그렇죠. 그런데 그런 의미에는 동의하시냐는 거죠. 그런 의미는 동의합니다. 그 표현이 그 표현이에요. 아니. 잠깐만요. 오늘 여쭤볼 게 많아서 좀 진도를 내고 부족하면 다시 돌아서 이거 다시 여쭤볼게요. 박근혜 과장이 어제 중요한 얘기를 하나 했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퇴임한 이후에 K스포츠 재단의 이사장을 하는 것으로 본인은 알고 있다. 더 이상 자세한 얘기는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노승일 부장도 그루어지는 것 같고요. 이러고 싶었다는 건 이런 폭로. 그렇죠. 제가 짜놨던 시나리오가 그리고 회사 잘리는 거. 거기는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정경련에서 발표를 해요. 제가 그렇게 감지하고서 정경련에서 발표를 미르와 K스포츠를 없애고 하나의 재단으로 만들어서 통합 운영하겠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면 제 얘기가 틀린 건 아니잖아요. 제 생각이. 감지를 했던 게 틀린 게 아니었었던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일단 먼저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운영 방식이 미르는 플레이그라운드고 K스포츠는 WK였어요. 그러면 2017년도에 합병을 하고 2018년도에 박근혜는 이제 그 퇴임을 하겠죠.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이사장으로 들어올 수 있었던 그런 구조지 않았을까. 그 다음에 정동춘이 실수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탄성을 지르면서 박수를 쳤는데 4차 청문회 때 이런 얘기를 하죠. K스포츠 이사장으로 낙점된 것을 대통령도 만족해 하신다. 거기에 이제 박영석 의원님이 K스포츠 이사장을 대통령이 제가 하냐 그랬더니 그렇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엄청나게 이 실수를 하죠. 그 다음에 안종범 이 인사에 개입을 해요. 미르 전 사무총장 이성환 씨. 이성환 사무총장을 나가라고 한 게 안종범이에요. 안종범 수석이 직접 얘기합니까? 이성환 씨한테? 그거에 대한 녹취록도 있다고 본인도 얘기했고 저도 이성환 전 사무총장한테 그렇게 얘기를 들었고요. 본인을 자른 것은